가을을 알리는 과일이자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꼭 올라오는 과일, 바로 배입니다. 오디세이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 작가 호메로스는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라며 배를 신의 선물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의 역사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배는 희망, 건강, 지혜, 벼슬 등을 상징하는 과일로 여겨져 임금님에게 올리는 진상품으로 사용되거나 귀한 선물을 할 때 사용하는 과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서는 장수, 순결, 지혜의 상징으로, 서양에서는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해서 다양한 예술작품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배는 역사가 아주 오래된 과일로 원산지는 중앙아시아의 코카서스 산맥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동서양으로 나뉘어 전파가 된 후 그 지역의 환경에 맞춰 품종이 다양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는 크게 코카서스 지역에서 서쪽으로 전파된 서양배와 동쪽으로 전파된 동양배로 나뉘는데, 둘은 생김새부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동양배는 보통 사과처럼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서양배는 표주박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향과 단맛은 강한 데 비해 과즙은 적고 말랑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배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통조림이나 디저트 등 조리나 가공을 해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배를 신의 선물 중 하나로 여겨 왕궁에서 배를 재배했으며, 배가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고대 그리스 여성들 사이에선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16에서 17세기 무렵에는 프랑스가 대표적인 배 생산국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1800년 초기에 이미 수백여 종의 배가 존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짐이 곧 국가다로 유명한 프랑스의 절대군주 루이 14세는 유독 배를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정원사는 루이 14세가 좋아하는 설탕만큼 달콤한 배를 얻기 위해 온실이 개발되기 이전부터 베르사유궁에 전용 텃밭을 만들어 유리돔을 씌우고 말똥거름을 사용해 배를 재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양배는 크게 중국배와 일본배로 나뉘는데, 중국배는 우리나라 북부 지역에서 만주, 중국 화페이 지역에 주로 분포했던 야생종 산돌 배나무를 기본으로 중국에서 개량된 종을 말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배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으로 세계 생산량의 67%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을 자국에서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배는 일본 중부 이남과 중국 양자간 연안, 그리고 우리나라 중부 이남에서 분포해 있던 돌배나무를 기본종으로 개량된 품종을 말하는데, 보통 학술적으로는 우리나라 배와 일본배를 합쳐서 일본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최초의 우리나라 식물체계를 분류했던 사람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언제부터 배를 키운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약 3000년 전인 삼한시대부터 배를 재배해 온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삼국유사에는 신라 해공왕 때 각간 대공의 집 배나무에 참새떼가 많이 모였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사에는 배나무의 식재에 관한 기록이 있고, 19세기 작품인 춘향전에는 청실배라는 배 품종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배를 많이 재배한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토종배로는 황실배, 청실배, 함흥배 등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일본 배들이 도입되며 우리 토종배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1930년대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인 신고배가 들어오며, 신고배는 우리나라 배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흔히 먹는 배가 바로 이 신고배로 풍부한 과즙과 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황금배, 추황배, 원황, 만풍배 등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품종의 배들이 속속 탄생 중에 있습니다. 신고배를 이을 다음 배의 강자는 누가 될 것인지 기대하며, 다음 영상에서는 배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